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2030년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4개 시도단체장들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최지 선정 시점을 앞당긴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승인을 내주지 않은 정부에 대한 원망을 표시했는데요. 이런 것들과 별개로 충청권들의 능장 준비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권은 분산 개최를 통해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보다 1조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해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4개 시도가 업무 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에 공식적으로 나선 지 1년 동안 전담 준비팀은 꾸려지지 않았고 준비 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으며 정부에게 구체적 계획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총선 자체가 투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몇 가지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심 입기도 일단 누락됐어요. 누락되고 시도를 내는 비용을 줘야 되는데 유치의향서 마감을 고작 9일 앞두고 정부에 승인을 요구했지만 국제 이벤트에 대한 정부 심사가 이 기간 안에 이뤄진다는 건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4개 시도 단체장들의 사과문에는 정부를 탓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 실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인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부족 때문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치권의 책임론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10대 공약 중 하나였지만 공약 발표 시점인 지난 5일만 해도 물리적으로 정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건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2030년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것에 충분히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공약 제시합니다. 한편 충청권은 이번 실패를 거름삼아 203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 부지 확정이 다음 달 7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남 등 경쟁 지역의 대규모 서명운동에 맞서 충북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도민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 대한민국과 충북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방사강 가속기가 청주 우창에 구축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이 이어집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용의 안정과 충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서 한번 이뤄냅시다. 기업체와 직능단체들도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사강 가습기 유치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 한 곳 한 곳이 모두 홍보 대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보다 타 지역 또 다른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 더 심화적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10만여 명의 도민들이 방사강 가습기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증평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의 서명운동과 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2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수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정부 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공정하게 결정돼야 된다는. 또 충북 경제인협의회와 충청권 상공회의소, 도내 과학기술인들도 방사강 가습기 유치 결의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호남에 맞선 충북 도민들의 유치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3월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날씨가 4월 들어 며칠 이상 저온이 나타나면서 과수농가 냉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비 부진에 시달려온 농가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보은군의 한 사과 농가. 이맘때면 가지마다 만발해야 할 사과꽃이 올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꽃망울을 갈라보니 암술꽃대가 냉해를 입어 검게 말라버렸습니다. 예년에는 그 중심화만 죽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 4번과까지 나가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 과일을. 꽃이 활짝 피지 않아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열매가 맺혀도 제대로 크기 힘든 겁니다. 충북도 내 냉해 피해 규모는 약 2,500농가 1,900여 헥타르로 피해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과수별 냉해 규모를 보면 사과가 1,325.5헥타르로 가장 많고 복숭아와 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수 농가뿐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등 밭작물 재배 농가에도 냉해가 속출했습니다. 3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았기 때문에 봄꽃이 예년보다 8일 일찍 개화 만개했습니다. 4월 5, 6일에는 강한 꽃샘 추위로 늦서리와 얼음이 얼면서 냉해 피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는 과실이 안정적으로 맺힐 수 있도록 사후 재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온 피해를 입은 가원의 경우에는 인공수분을 추가로 실시하고 상품성이 낮은 가해를 따내주는 저가 작업을 최대한 늦게 실시해서 가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5월과 6월 본격적인 과실 착과 시기가 되면 냉해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해 농가별 맞춤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뉴스의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상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충청권이 아시안게임 유치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좀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첫 시작이 1년은 넘었죠? 네, 충북과 충남, 대전 그리고 세종이 2030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뜻을 모은 게 2019년 2월 딱 1년 전이었습니다. 네. 4개 지역 시장과 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겁니다. 당시 저희도 리포트를 했었는데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시종 지사 발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충청권이 하나 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충청권은 늘 국가적인 큰 그 국제 행사를 유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같이 유치함으로써 충청권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 충청권 공동유치 명분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네, 충청권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서 충청권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충북 입장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이죠. 부산은 2002년, 인천은 2014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했고 대구와 광주는 유니버시아드를 치러냈습니다. 충청권도 4개 시도의 시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 현대올림픽이 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회 유치가 왜 무산이 됐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 어제 갑자기 무산 소식이 들렸어요. 네, 충청권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면 유치 의향서를 주최 측에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가 통보한 의향서 제출 마감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불행히도 어제까지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수험생으로 치면은 아예 입시 원서를 내지도 못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OCA 측이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각 올림픽 국가별 올림픽위원회에 보낸 게 지난 1월 23일이었습니다. 제출 시한은 4월 22일, 그러니까 딱 석 달 여유를 준 겁니다.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면 석 달이면 충분했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이 타임 스케줄도 모른 채 일을 진행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유치 의향서도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은 대회 8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OCA가 대회 10년을 앞두고 예상보다 2년 빨리 유치 의향서를 받으면서 일이 헝클어지게 됐습니다. 네. 충청권이 마감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두고 급하게 정부의 대회 개최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한에 쫓겨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충청권 4개 시도단체장들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560만 충청인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무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산 책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돌려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간이 촉박한데도 4개 시도에 계획서 보완을 요구했고 4개 시도는 계획서를 일부 보완 제출하면서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더라도 우선 도장을 찍어달라,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정부가 이걸 해주지 않고 오히려 서류를 재차 보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핑퐁 되는 상황에서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 OCA의 신청 기한 조기 통보와 문체부의 서류 보완 요구로 좌절됐고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충청인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꺾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수위가 점차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 충청인은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실패가 문체부의 충청인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부족 때문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말도 넣었는데 말을 돌려서 했을 뿐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걸 원망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는 민주당 충북도당의 10대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좀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외부로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어쨌든 1년 동안 뭘 하고 있었나, 뭘 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한에 쫓겼느냐 이런 네.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도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지금 공약을 낸 거니까 결과적으로 빌공짜 공약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조사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의 환경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농촌은 도시와 달라서 물도 깨끗할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농촌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도변에 커다란 웅덩이가 보입니다. 수년 동안 쌓인 옥폐수, 썩은 물로 가득한 웅덩이, 역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우 다 썩었네. 다 썩었으니까. 아우. 그 밑에는 썩어가지고 예. 아우.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방치한다는 게 이게 행정기관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니꺼내꺼 따지고 있으면 안 되죠. 농사만 짓던 유천리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마을 냇가에는 농사용으로도 쓸 수 없는 죽음의 물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방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물이 아주 완전 썩은 여기를 파서 저기 새우망을 놓으면 말이죠. 미꾸라지가 엄청 들어갔던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생활농업 명수로 사용됐던 물은 썩은 냄새와 기름때, 여기에 지금 녹조로 가득합니다. 농로 옆에는 정해진 관로가 아닌 곳으로 새빨간 녹물의 옥폐수가 계속 새어나와서 흐르고 있습니다. 폐수가 계속 들어가는 게 나무가 다 죽잖아요. 이 나무 다 죽었잖아. 이게 그냥 죽겠어요 이게? 별도의 배수로를 설치한 데로다가 폐수가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주민들이 제보하는 또 다른 곳으로 가봤습니다. 북도변에 커다란 옥폐수 웅덩이가 생겼는데요. 아우 이게 아우 다 썩었네. 몇 년째 썩은 옥폐수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어디는 거 이게 그 사람은 비는 거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공장의 제조시설이 폐수배출시설 나갔으니까 저희가 폐수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거고 폐수 처리장에서 악취가 난다 하면 그거를 관리하는 거죠. 그 배수로 문제는 저희한테 얘기하면 절대 답 안 나와요. 아니 그럼 그거 막아야지. 그럼 우리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못 나오게 막아야지. 공장 인허가 부서할 때 얘기를 해야지. 그걸 다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요? 진짜 답이 안 나오네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며칠 전 비도 내리고 고구가 지났으니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밭둑이나 농지 구석구석에는 영농 폐비늘이 널려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농사 짓는 분들이 옛날에는
농사 끝나면은 싹 정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게 하셔요. 겨울 내내 묵혀두시다가 이제 봄에 되시면 한번 정리 좀 할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겨울철에 11월 달에 이제 영농 폐기물 수거 좀 열심히 해달라고 홍보하고 그리고 또 봄에 또 홍보하고. 농사용 비닐, 멀칭 비닐이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이후 멀칭 비닐이 값싸게 생산되면서 대다수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멀칭 비닐은 병해충 방지와 잡초 제거 등에 효과적이어서 고령화된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농사짓기 어렵죠. 비닐이 없다고 생각하면 비닐 대용품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분해가 되는 비닐이 있는데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렴하면서 풀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재료로 보면 요만한 비닐이 없죠. 요만한 재료가 없고. 농민들이 사용한 농업용 비닐, 농약 용기는 수거나 보관 등 처리 과정에서 방치될 경우 미간을 해치게 되면 물론 토양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충북에서 발생한 영농 폐비닐 발생량은 3만 88톤이고 재활용률은 61.3%입니다. 수거 장려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약 킬로그램당 70원에서 190원까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우선 1차적으로 농민들이 마을 집화장에 수거를 해서 보관하면은 저희 민간 수거 위탁 사업자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분들이 가서 수거를 해서 저희 사업소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수거 장려금까지 지급하여 수거하는 영농 폐기물, 밭두개 방치되고 들녘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불법 소각하거나 무단 폐기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의 합리적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농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적치 장소가 너무 멀거나 너무 어려우면 농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면 실제로는 이걸 모아서 갖다 놓기가 어렵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 너무 헐한 데 있으면 영농 쓰레기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섞여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농촌 마을 외딴 곳에 쓰레기 투기 현장에 있어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생활 쓰레기는 물론 폐비닐, 포트 등 영농 쓰레기, 주사기 같은 의료 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현실이긴 한데 보면 이제 뭐 폐비닐, 시레트, 벽돌, 포트, 농사 그 폐기물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폐기물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방치하다 보면 날이 건조해서 불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 기관에서 조속히 이거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쓰레기 투기 현장의 특이점은 나무 아래 부분이 불에 그을려 있다는 것인데요. 날이 건조하여 자연 발화하기도 하지만 환경단체 관계자는 인위적인 발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인위적인 발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보편적으로 그 쓰레기를 이 불법 폐기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산기슬이나 이런 곳에 이제 많이 버리는데 그 버릴 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근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버려질 수가 있거든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태웠다는 것인데요. 이곳은 몇 년째 계속해서 쓰레기가 버려지고 태우고 버려지고 태우는 형태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농촌의 쓰레기가 투기되는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을 찾아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을별로 이장님들이나 마을 뭐 좀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한테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마을 지킴이나 이런 거 활동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 신고가 오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나가가지고 쓰레기를 뒤져보죠. 뭐 쓰레기 뭐 버려놓은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없으면은 저희가 뭐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청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쓰레기 투기 지역의 소유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땅의 소유자는 음성군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 땅이 정확하게 위치가 이렇게 경계에 있어서 일반 기업체 땅하고 음성군 땅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위치는. 청량리 투기 현장에서 특이점을 또 찾았는데요. 그것은 투기 현장 곳곳에 지정 폐기물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 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정 폐기물, 특히 불에 그을린 석면이나 슬레트 등이 보였습니다. 슬레트 같은 게 이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석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로 이제 이게 그 석면의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하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지하수가 오염되면 이 주변 지역에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곳으로 이제 이렇게 지하수가 흘러가서 그 지하수를 빨아먹고 자라난 이 작물들이 누군가는 그 작물에 생산된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의 농촌 구석구석에도 많은 환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은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태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그럼 음성군청이 이 땅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땅 주인도 책임이 있겠죠. 예. 아유, 인명사고 없는 게 어디예요. 예. 그나마 이렇게 발견되고 1, 2차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좀 신속히 처리를 해서 추가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봄다운 봄을 느껴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틀째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는 포근함과 건조함,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토요일에는 21도까지 올라 다시 포근함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올라갈수록 대기는 더욱더 건조해집니다. 오늘 진천의 시로습도는 30% 이하로 떨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이번 주말까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당분간은 든든한 옷차림과 함께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날릴 가능성이 있고요. 한낮에는 영동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